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행 길라잡이 허빈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심을 벗어나서 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행이라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많은 곳들이 있겠지만요. 대단위의 휴양지나 리조트가 아닌 작은 사찰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온 세상이 흰눈으로 뒤덮인 설국입니다. 산봉우리마다 간절한 사연들을 담고 있는 곳. 오늘 그곳에서 만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속의 번뇌를 잊은 산. 그곳에서 순백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늘도 땅도 온통 새하얀 세상, 겨울의 삼척을 찾았습니다. 동해바다에 접해 있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삼척. 그 중에서도 두타산은 삶의 모든 번뇌를 털어 없애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두타산을 오르는 길, 마치 굴곡진 우리네 삶을 닮아 있었는데요. 정말 고요하게 눈이 내리네요. 그렇죠. 그곳에서 만난 보물 같은 곳, 흰눈 속에 꼭꼭 숨겨진 천은사입니다. 새하얀 세상에서 만난 사찰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세속의 번뇌를 잊은 산, 두타산에 자리한 천은사는 지난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어서오라 길손을 반깁니다. 나무마다 내려앉은 새하얀 세상, 동해와 맞닿아 있는 삼척지방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과 바다를 신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요. 천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천은사엔 어떤 이야기가 쌓여 있을까요? 여느 장정들의 키보다도 훨씬 높게 쌓인 눈, 그 자연 앞에 서 있으니 절로 겸손해집니다. 흰눈이 품고 있는 아늑한 사찰, 천은사 주지스님을 만나뵙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겨울 사찰 그래도 꽤 다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눈이 이렇게 쏙 쌓인 사찰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왔죠. 네, 조금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한 일주일째 계속 눈 치운다고 대중들이 지금 아주 막 지쳤어요. 근데 뭐 보기는 참 좋죠. 뭔가 지금 예불드리는 이 목탁 소리랑 눈이랑 예. 되게 어우러져서 뭔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게 착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너무 절에 가는 길이 너무 다 좋아져가지고 차들이 마당까지 쏙쏙 들어가는데 모처럼 눈이 오니까 걸어오니까 또 절에 오는 맛이 나지요. 네, 예전 예. 그 생각 나는 예,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아, 분위기 진짜 좋네요. 천은사는 신라 경덕왕 시절 인도에서 건너온 두타 삼선 중 100년을 가지고 온 승려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삶의 욕심도 차분히 가라앉을 것만 같은 천은사는 무속의 성지이자 예술의 염원으로 여겨지는 두타산 초입에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충렬왕 때 이거 한국의 그 우리 3대 사서 중에 하나인 제왕운기라고 있죠. 제왕운기를 지으신 이승희 선생께서 이 자리에 그 영안당이라는 처소를 마련하고 10여 년간 여기 대장경을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왕운기를 지었죠. 고려말 문신이었던 이승휴 선생은 파직 후 이곳 두타산에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대장경을 공부하며 펼친 책이 바로 우리나라 3대 사서 중 하나인 제왕운기입니다. 그가 이 심신산골의 털을 잡고 제왕운기를 펼치게 된 데에는 당시 사회적 현실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정치와 사회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가치 기준을 역사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들리는 거라곤 소란스런 마음을 잠재워주는 예불소리와 산바람 소리뿐인 두타산 자락. 그가 이곳에서 의지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풀이 그대로 세속의 번뇌를 잊은 산,
차분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지 않을 것만 같던 시간도 어김없이 흐릅니다. 삶의 욕심보다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온 세월. 천년사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천은사 주지스님을 따랐는데요. 우리 따끈한 차 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맛있죠? 네. 네. 오랜 시간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며 깨달은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온 동은스님. 긴 세월 수행길을 걸어왔던 동은스님은 구도해온 지난날을 책으로도 펼쳐냈죠. 4년 전 천은사 주지스님을 맡게 된 동은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기다림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담겨 있다고 칩시다. 여기 근데 이제 흙탕물이 있으면은 밑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흙탕물을 어떻게 하면 밑에 바닥을 볼 수 있겠어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가만히 두면은 그 흙탕물이 가만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은 밑에가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이 마음이란 것도 정신없이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 마음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었으며 또 받은 것인지 그 원인을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사에 와서랄지 혹은 기도나 혹은 명상, 참선 이래도 좋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예?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문제의 그 핵심, 근원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번잡했던 일상을 벗어나 잠잠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고요하나 적막하진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 산중 마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색다른 향이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조용한 산촌에 자리한 한옥 카페입니다. 한옥 카페에서 커피 콩을 부니까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얼마 전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한옥 카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간직하고 싶었던 작은 바람. 그 바람 덕분에 현실과 추억이 공존하는 공간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궁금한 마음을 안고 작업 중인 로스팅 공간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산속에서 만든 커피 향이 뭔가 쫙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반전이 있죠, 저희 가게는. 진짜 신선한 네. 원두인 거네요. 이게. 그럼요. 이거 이제 이틀 정도 숙성을 해서 네. 그때부터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터져요. 신선한 생두를 그날그날 볶아 차이가 최상의 달라지는 커피 맛을 생각하셔야 자부한다는 조성우 씨. 그가 말하는 산촌 한옥 카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두 가지 반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식당일 것 같은데 커피를 판다는 거. 그거 하나 반전이고,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노부부가 나오실 것 같은데, 젊은 제가 나가니까 손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옥 학교였던 이곳에 새로 둥지를 뜬 카페. 빠르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벗어나 하루쯤은 여유를 갖고픈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면 거의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이걸 처음에 하기 전에도 커플들이 오시면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서로 자기 핸드폰 보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오게 된 사람들은 다시 찾게 된다는 이유. 추억을 새기는 오동나무 편지입니다. 어디 계속 전화기 붙들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잠시나마 핸드폰도 놔두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이 한옥이나 황토를 자꾸 사람들이 찾는지를 몸으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저만 느낄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다 그걸 느낄 수 있게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날들. 삶이 고되고 지칠 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의미, 그게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승휴 선생이 제왕운기를 썼던 천은사 그리고 한옥 카페도 잠시 다녀봤는데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찰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옥 네. 카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정말 좋았는데요. 보신 이 천은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사찰입니다. 하지만 이 천은사에 담긴 세월의 깊이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서가 깊은 곳인데요. 천년고찰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봄날은 간다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지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천은사가 있는 두타산 자체가 원래 예전부터 또 유명한 산이었죠. 그렇죠. 이 무릉 계곡을 비롯해서 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찾으면 좋은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네. 날씨 풀리고 봄꽃 필 때쯤 한번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 폭설 속에서도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소식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원도가 좋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